73세의 박옥순 할머니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찬밥으로 아침을 때우며 하루를 시작했다. 50년을 넘게 지켜온 이 집에서 이제는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아들 결혼 후 3년이 지났지만 며느리 수진과의 갈등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대학을 나온 현대적인 며느리 앞에서 할머니는 점점 작아져만 갔고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지 손님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1. 김치 냉장고 앞에서의 굴욕. 그날도 할머니는 새벽부터 김치를 담그고 있었다. 50년 넘게 해온 배추김치, 동네에서도 소문난 할머니의 손맛이었다. 정성껏 절인 배추에 직접 갈아 넣은 고춧가루로 양념을 하고 마지막에 새우젓을 넣어 감칠맛을 더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아침 8시가 되자 며느리 수진이 부엌으로 나왔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난 것 같았다. 김치 좀 담그고 있어. 떨어져 가서 말이야. 어머니,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다. 요즘 김치는 온라인으로 주문해서 먹어요. 유명한 곳에서 파는 건데 위생적이고 맛도 좋더라고요. 할머니는 손을 멈췄다. 뭐? 김치 냉장고도 꽉 차 있고 어머니가 담그신 김치도 다 못 먹고 버리는 일이 많아서요. 비용도 생각해야 하고. 순간 할머니의 가슴이 철렁했다. 50년을 넘게 이 집 김치를 책임져온 자신이 이제는 불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칭찬하던 김치 맛이 이제는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것이었다. 아, 그래.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버리시면 돼요. 앞으로는 주문해서 먹을게요.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할머니에게는 마치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것 같았다. 새벽부터 정성껏 담근 김치는 그날 오후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몰래 눈물을 흘렸다. 이 손자 돌보기에서 밀려나다. 할머니, 민준이 좀 봐주세요. 며느리가 급하게 나가며 6살 손자 민준이를 맡겼다. 할머니는 기뻤다.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요즘 유일한 낙이었다. 민준아,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 해줄까? 싫어. 스마트폰 보고 싶어. 스마트폰 말고 할머니랑 종이접기 하자.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할머니는 당황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할머니 곁에서 재미있게 놀았는데 민준이는 달랐다. 스마트폰과 태블릿에만 관심이 있었다. 2시간 후 수진이 돌아왔다. 민준이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다. 어머니, 민준이가 왜 울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달라고 해서. 좀 참으라고 했더니. 어머니, 민준이는 영어 유치원 다니고 있어요. 집에서도 영어로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교육이 중요하다고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아는 육아법은 이미 구식이 되어버렸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다. 앞으로 민준이 돌보는 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께서는 좀 쉬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손자와 놀아주던 장난감들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다. 손자에게도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3집안일의 새로운 룰. 어머니, 청소는 제가 할게요. 어느 날 할머니가 평소처럼 걸레질을 하고 있을 때 며느리가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어머니, 요즘은 청소도 과학적으로 해야 해요. 세제별로 용도가 다르고 바닥 재질에 따라 청소 방법도 달라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도 있고. 며느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할머니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으로 들렸다. 50년을 넘게 집안일을 해온 자신이 이제는 비과학적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었다. 그리고 빨래도 이제 제가 할게요. 세탁기가 새 모델이라 조작이 복잡해요. 할머니는 세탁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버튼이 너무 많았다. 예전의 단순한 세탁기와는 달랐다. 며느리 말이 맞았다. 할머니는 정말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였다. 어머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의 배려였지만 할머니에게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선고처럼 들렸다. 사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느끼는 소외감. 옥순아, 너희 며느리는 어떠니?
동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화순이가 물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저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착해. 맨날 안마도 해주고 반찬도 뭐 해드릴까 물어봐. 우리 며느리는 명절에 한복까지 사줬어. 시어머니 옷도 신경 써준다고. 할머니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자신의 며느리는 다른 며느리들과 달랐다. 물론 나쁜 사람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를 대하는 방식이 달랐다. 옥순이 너는 조용하네. 며느리가 어떤데? 응. 좋아. 똑똑하고 좋아. 거짓말이었다. 며느리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할머니에게는 차갑게 느껴졌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이었지만 정이 없었다. 요즘 며느리들은 다 그래. 우리 때와는 달라. 친구들의 위로였지만 할머니는 더욱 외로웠다. 집에서도 소외되고 친구들 앞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말할 수 없었다. 오병원에서의 쓸쓸함. 할머니가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진 날이었다. 며느리가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사는 각종 검사를 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스트레스와 우울감이 원인인 것 같다고 했다. 할머니, 요즘 스트레스 받으실 일이 있으셨나요? 할머니는 대답할 수 없었다. 스트레스의 원인이 바로 옆에 앉아있는 며느리와의 관계였으니까. 어머니, 집에서 편하게 지내세요. 제가 다 할게요. 며느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 말이 더욱 서러웠다. 편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 들렸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가 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저녁 드세요. 괜찮아. 배 안 고파. 실제로는 배가 고팠지만 며느리와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싶지 않았다. 할머니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었다. 에필로그. 서로 다른 마음들. 며느리 수진도 나름대로 어려웠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처음이었고 현대적인 생활에 익숙한, 자신과 전통적인 방식에 익숙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가 쉽지 않았다. 자신은 시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시어머니가 점점 우울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50년 전 자신이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렸다. 그때의 시어머니도 자신을 이렇게 생각했을까? 젊은 며느리가 집안의 모든 것을 바꿔놓는 것을 보며 같은 심정이었을까? 할머니는 깨달았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다. 자신의 방식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며느리에게 말했다. 수진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어머니, 민준이가 어머니 이야기를 너무 좋아해요. 할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옛날 이야기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음식 솜씨도 정말 좋으세요. 가끔 어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이 그리워요. 할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자신이 완전히 불필요한 존재는 아니었던 것이다. 그날부터 할머니와 며느리는 조금씩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며느리는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존중하려고 했고, 할머니는 며느리의 현대적인 방식을 받아들이려고 했다.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은 생겼다. 할머니는 여전히 때때로 외로웠지만 자신의 존재 의미를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가족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만큼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두 사람 모두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손자 민준이가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옛날 이야기 해줘요.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멀리서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가족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세대가 만나 조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이다.